네, 그 지난 7월 달에 제가 잠시 와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배진영 차장께 처음 연락을 받고 마지막 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되겠느냐 했는데 흔쾌히 맞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1년의 정절 마무리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18년의 여러 모습 중에서 이런 것들만큼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적어도 긍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좋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식에 있어서 일천하기 때문에 앞에서 강규현 교수님께서 되게 겸손하게 불도저 앞에서 삽질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호흡으로 땅을 찌르는 것만도 못해서 그냥 제가 주변에 제 대학생들이나 동기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강연에 앞서서 마지막에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에 가장 책임감을 받았던 게 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6.25라든지 또 베트남전이라든지 또 산업근대화라는 정말 질곡과 죽음의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인데, 저를 비롯한 지금의 젊은 세대야말로 목숨은커녕 돈도 걸지 않고 너무 편하게 무임승차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조금 사명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 혹은 기업인을 평가할 때 모든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지금의 대통령들은 특징이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유혹에 많이 빠지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는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정도의 바보스러운 길을 가셨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말씀하신 게 우리 세대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밝은 대한민국, 당당한 나라에서 살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현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손해가 되는 거죠. 요새 정치인들은 참 표계산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 유권자들한테 당신들이 좀 희생해서 당신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잘 살게 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또 그 정치인을 믿고 그러겠소 한 그 당시의 국민들이나 참으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새 보면 지금 당장 월 100만원 주겠다 그러면 다 표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참 대단하셨다라는 느낌 들고, 근데 하나의 아이러니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욕과 수모를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물려주자라고 했는데, 지금의 강건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비극인데, 참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라는 게 참 난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우리가 전부 똑같이 복사할 수는 없다. 시대가 달라졌고 배경이 변했으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너무도 단순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하셨다.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때랑 지금처럼 5년 단위 민주화 됐을 때랑은 똑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다시 버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해가 있고 또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참 사실 하나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종대왕은 왕이셨는데 왜 세종대왕을 칭찬하는지 모르겠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장군이었는데 왜 자꾸 위인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건 사실 하나만한 말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경제제일주의, 경제성장이 제일의 과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요새 젊은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화두가 정치권이나 선거에서 화두였던 게 국민 행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말들이 돌면서 마치 근데 이 말이 되게 고약스러운 게 국민 행복이라는 말을 최근에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정권도 마치 그 이전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은 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경제성장만 하면 됐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복지와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건 굉장한 기만인 게 무항산 부항심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떤 안녕도 없죠. 어떤 행복도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요즘 세대한테도 직결되는 게 지금 청년들이 제일 불만이라는 게 사실 일자리가 없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자란 자식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일할 원하는 일자리가 없냐 이건데 그럼 이것에 대한 해법은 뭐냐? 월 다달이 용돈 얼마씩 줄 테니까 만족해라 이게 아니고 경제 제일주의가 다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제일의 과업으로 내걸어서 연평균 성장 4%에서 5% 정도는 되어야 지금의 청년들이 그토록 불만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죠. 또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결혼을 하고 나서 집 마련할 걱정이다. 뭐 자식을 못 낳는다는데 사실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경제 제일주의는 물론 1960년대 초만큼 우리가 긴급하진 않지만 여전히 지금의 청년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었던 경제 제일 노선 일단 건설하고 일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줄기차게 하셨던 경제 제일 노선 이거야말로 지금의 정부들에서도 계속 계승되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새마을 정신인데요. 지금 젊은 분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강다리나 아니면 양화대교를 건너다 보면 이제 깃발이 휘날립니다. 새마을 깃발. 그럼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새마을 기구나라는 것 말고 잘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그냥 농촌 진흥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농촌이 너무 못 살고 농촌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농촌을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영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새마을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정신개조 혁명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면 자조 협동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근면과 자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그만큼 노력을 받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정신이 상당 부분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새마을 정신의 가장 안고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면과 자조는 쓱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좌파 선동가들이나 마르크스주의적 후예들이 들어와서 너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길을 꺾고 있어. 또 한편에서는 너가 백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 때문이다. 너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0년 전,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도 옆에서 주변에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너도 흥할 수 있다. 라고 격려를 해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왔고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너 열심히 해보자 아무 소용없다. 나라가 잘못돼 있다.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선동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면 자조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전부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문제가 우리 특히 이제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같은 명문대 대학생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조갑대 대표님이 자주 표현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흥 양반계급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의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생들의 목표는 일단 고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공기업에 들어가서 62세 정년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 받아서 62세까지 편안하게 누리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양반과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보다 비록 학력이 낮고 지력이 낮고 가정환경이 좋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긍휼히 여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즉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향해서 아, 저 사람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저런 태도 본받아야 된다,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배워서 아, 저 사람은 지금 노동 착취당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막대 먹은 기업가들과 자본에 의해서 지금 저 사람은 청춘을 희생당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옛날 마치 그 자기는 놀고 먹는 양반이 지나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할까 불쌍하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일 문제가 지금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너네들 열심히 하지 말아라고 격려를 안 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명문대생, 이 땅의 이제 지식 엘리트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감투를 쓰거나 세금으로 편하게 62세까지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청년 세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옛날 말로 야, 잘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다, 이런 마인드고, 또 동시에 내 손과 내 발로 근면성실히 자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내가 먹고 살 것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조선조 양반 마인드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2의 새마을정신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새마을정신 운동에서 농촌진흥은 빼더라도 이러한 정신혁명적 부분, 즉 네 스스로 너가 먹고 살 길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라, 그런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겠다. 또 우리 좌승 이사장님께서 잘 표현하신 대로 옆에서 잘하고 흥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격려를 도와주고 너도 그 사람처럼 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2의 새마을 정신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 강규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 뭐 천국 만능처럼 돼 있는데, 근데 저는 꼭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인권하고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부인권이라 해서 타고나는 거니까 사실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되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걸 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상과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해봤더니 다른 제도보다는 국민의 인권과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데 다른 체제보다 훨씬 수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예컨대 1960년대나 50년대의 한국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아, 서구식 완전한 민주주의를 할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 인권과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지금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으로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현명한 방식인데, 지금의 아주 교조적 민주주의자들은 무조건 민주주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비난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참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조시대 때 그 왕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분, 그분은 찬양하면서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민주주의를 너무 절대 가치로 보고 있다. 사실 근데 민주주의는 수단이지 사실 목적 그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공이란 말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공이란 말이. 사실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제 주변 또래한테 반공이나 적화 통일 위협이다, 내지는 뭐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체제 수호의 위기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 다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아니 북한은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 인민이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냐,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북한 공산당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 김정은이를 비롯한 일부만 잘못된 거고 북한은 다 우리 민족이야, 평화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반공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강연 시작 전에 나왔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상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공산당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시절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을 보면 이건 불과 몇 년, 엄청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평도 불바다 나던 걸 싹 까먹고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같이 손잡고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이 과연 변했는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할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버지가 손자가 되는 것만 변했지 그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반공을 국시로가 살아서 이제 반공을 말하면 수국골통 보수 세력을 몰고 아니면 시대 착오적인 인물로 보는데 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을 하나만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반공산당, 반북한 공산당 독재 세습을 아주 철저히 반대하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복구해야 될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